자, 그럼 우리 예제 1번을 볼 겁니다. 예제 1번이요. 저랑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4월 1일 날 은행에 1년 만기의 정기 예금을 현금으로 예치했대요. 그럼 보시면 여기가 X1년이고요. 여기가 X2년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진짜 궁금한데 왜 회계처분 2010년, 2011년, 2012년 안 하고 X1년, X2년 왜 이렇게 해요? 책 개정 안 하려고요. 보통 회계처분 X1년, X2년으로 나와요. 근데 세법책은 실제 연도가 정확히 2020년, 2021년 나와요. 왠지 알아요? 세법은 연도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연도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법은 X1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책을 보시면 다 2021년, 2020년 이렇게 나오고요. 회계책은 보통 X1년, X2년 그렇게 임의로 나와요. 괜찮죠? X1년 4월 1일 날 적금 들었대요. 100만 원을. 아, 예금이요. 이렇게. 그리고 연 이자는 6%였대요. 그럼 1년에 100만 원에 6% 하니까 1년에 6만 원씩 주는 거겠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적금의 만기가 언제였냐면 X2년 4월 1일이 만기였대요. 요렇게 1년이네요, 그럼. 그쵸? 여러분, 이 예금의 특성상 어떻게 돼? 요때 내가 100만 원 맡긴 거 돌려주고요. 연 이자율이 6%면은 100만 원에 6%에서 6만 원을 X2년 4월 1일 날 주지. 요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만기에 주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예금이니까. 그럼 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 X1년 4월 1일에는 차변 대변에서 현금이 100만 원 나가고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지만 난 뭐가 생겨? 정기 예금이라는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건 발생 기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X1년 12월 31일 날 현금 기준이면 회계 처리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돈 들어온 게 없으니까. 아직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발생 기준이라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벌써 1년 동안 9개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1년치 이자 6만 원 중에서 9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요. 사실 12월 31일 날 생긴 건 아니지. 4월 1일부터 매일 돈 받을 권리가 생겨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걸 매일 생길 때마다 기재하는 건 귀찮다고요. 어차피 재무제표는 12월 31일자로 한 번만 공시할 건데, 그쵸? 그래서 매일 이 권리가 생길 때마다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냥 하는 거야? 12월 31일자로 결산 수정 문계로 한 번만 딱 끝낸다고요. 귀찮게 매일 끊을 필요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그럼 현금 기준이라면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겠지만 이 발생 기준이라면 뭐 해주셔야 돼? 돈은 비록 안 받았지만 9개월 동안만큼 자라난 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 권리만큼 회계 처리하고 수익도 잡아줘야겠죠. 이걸 발생 기준의 발생 이원 중에 뭐라 그래요? 발생.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지만 권리가 생겨났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기 전에 보세요. 100만 원을 적금 넣었어. 1년 동안 6%의 이자를 준대. 그럼 나는 6만 원 이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연 이자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1년에 6%를 준다고요. 근데 몇 개월 지났어? 전체 12개월 중에서 지금 X1년도에 9개월이 지났죠? 4월 달부터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5,000원 나와요. 45,000원만큼 9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나는 생겼다니까요. 따라오시겠지?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돼? 차변, 대변에 나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계정명부 미수 수익이요. 여기 얼마? 45,000원 잡고 요 미수 수익의 계정명이 뭡니까? 계정이 뭐예요? 자산이죠. 돈 받을 권리니까. 그리고 뭐 아우 나는 아무튼 지금 은행한테 9개월 동안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9개월 동안 할 만큼 다 했어. 그래서 여기 뭐가 오면 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기조해주면 되겠죠. 이자 수익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상의 결산 수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금 기준이라고 안 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매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재무제표를 12월 30일자로 공시하기 때문에 이거 딱 한 번 해주는 거라고. 괜찮죠? 좋아.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조금 한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여러분 될까 모르겠다. 시산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우리 이거 연습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시산표에 자산 몇 개 있어요? 일단 예금이라는 자산이 있어야겠죠? 100만원? 아니 봐봐요. 내가 회계 처리했으니까 이거만큼 예금이라는 T 계정에 100만원 증가했을 거라고. 12월 30일까지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말 예금 잔액이 100만원이겠지. 그게 시산표로 갈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 쉽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미수이자만큼 돈 받을 권리를 12월 31일자로 끊어놨잖아. 그럼 요거만큼 뭐 해줘야 돼요? 요것만큼 미수수익이라는 T 계정에 올해 45,000원만큼 증가했는데 다른 게 없었으니까 기말 잔액도 45,000원이겠죠. 그래서 자산의 시사표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45,000원이 기재될 거 아닙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생겼으니까 여기 이자 수익 45,000원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거 이자 수익 수익이니까 시산표상에 차변 대변에 기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 여러분 이자 수익이라는 T 계정을 그려보면 미수 수익 때문에 이자 수익이 45,000원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없었으니까 당기의 총액이 45,000원이겠지? 그 금액만큼 시산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어? 지금 대차가 안 맞지? 왜 대차가 안 받겠어요? 사실 시산표상으로 보면 현금이 지금 100만원 감소했다고요. 근데 제가 현금은 없어졌으니까 굳이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 만약에 다른 가루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현금의 T계정 보면 지금 이 회계처리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금으로 현금이 100만원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었으면 기말 잔액으로 지금 현금이 100만원 와야 되는데 이거 기말이 원래 자산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왔다는 게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현금이 마이너스 100 와줘야 돼. 그러면 맞아. 근데 지금 어차피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안 써줬기 때문에 시산표상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만 꺼내 쓴 거지. 제가 요거 회계 처리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 질문으로 시산표가 안 맞잖아 이러는데 현금을 지금 빼고 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산표가 안 맞죠. 그쵸? 지금 현재 시점에 남아있는 것들만 기재한 거라고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찢어볼게요. 수익은 수익끼리, 자산부채는 자산부채끼리 찢어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찢어보면 예금이라는 자산이 100만원,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45,000원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손익계산서 보세요. 손익계산서 보면 뭐가 있어? 이쪽에 이자수익으로 45,000원 있겠죠. 그쵸? 당연히 처음 하면 어려워요. 근데 결국 이게 연습이 돼서 나중에 중급회계 가면 요거 그리고 바로 요걸로 갈 거예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좀 어색해서 그래. 대차가 왜 안 맞냐고요? 현금 뺐으니까 안 맞지. 지금 대차 안 맞는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부분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 일부분만 기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차가 안 맞아. 현금까지 다 고려하고 이거 이자수익만큼 당근씩 넣어서 여기 넣으면 대차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죠? 우리 지금 발생 기준을 가리키는 게 포인트니까.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미수수익까지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봐봐요. 빠밤. X2년 4월 1일 날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 X1년 4월 1일 날. 일단 예금 이제 다시 회수하겠죠. 그럼 차변 대변에서 정기예금 100만원이 없어지고요. 현금이 다시 100만원 들어올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나 모두 받아야 돼. 1년 동안 은행에 돈 넣어놨으니까 1년 동안의 이자인 6만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죠?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나눠보면 현금이 6만원 들어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나 이 반대쪽에 뭐 해줘야 돼? 다 이자 수익 잡아? 돈 들어왔으니까? 아니지.
발생주의에 따라 내가 12개월 은행에 예금한 금액 중에서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금한 그 대가 중에서 9개월치는 이미 전년도에 수익 잡고 돈 받을 권리도 잡아놨다고요. 괜찮죠? 나는 그래서 올해 돈 받았으면 못 가져야 돼. 이자로 돈 받았으면 못 가져야 돼. 돈 받을 권리였던 미수수익 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 마치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판 다음에 돈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돈 받았으면 매출세권 까는 거랑 똑같아요. 야, 이거 발생기준 새로운, 이러면 안 돼요. 까주는 거라고요. 대차가 안 맞지? 얼마만큼? 15,000원만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X 2년도 3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이라고요. 계산해볼까? 실제로 정말 15,000원인지? 내가 100만원을 은행에 예금했고 연 이자율이 6%야. 근데 X 2년도에는 1월, 2월, 3월, 4월 1일이니까 4월 1일은 빼고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보유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계산하면 15,000원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도 15,000원, 플러그인 해도 15,000원. 이게 발생주의의 발생회계 처리예요. 별게 아니라고요. 실제 돈 들어온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거에 대한 권리가 생겼을 때 수익 잡는다니까요. X년 12월 30일까지는 은행에 돈을 9개월 동안 나눴으니까 이자 중에서 9개월치에 해당하는 권리만큼 수익 잡은 거고, X 2년도에는 1월부터 4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은행에 돈을 넣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3개월만큼 수익 잡은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돈 들어온 거랑 상관없다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시산표 연습해봐요. 당연히 쉽지 않죠? 예금 없어지고 다시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다시 100만원이 아니라 106만원이 들어오겠죠? 총 106만원이니까 따라오시죠? 그리고 뭐 있어? 미수수익 이런 건 없다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미수수익 지워졌잖아요. 그쵸? 예금도 지워졌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건 현금 106만원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거랑 까서 현금 6만원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원래 현금이 있었다고요. 있는 내 손 빼고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그러면 재무상태표, 시산표상으로는 요거만 남아. 자산 항목은. 부채 없고, 자본 없고, 수익 뭐 있어요? 이자 수익 15,000원만 있다고요. 그쵸? 선생님 왜 또 대차가 안 맞죠? 이런 것들 고려 안 했으니까 안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요거 쪼개면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쪼개면. 현금은 106만원 있고요. IS 보시면 뭐 나와요? 이자 수익으로 얼마? 15,000원 나오게 되겠죠. 발생주의로 재무제표를 기재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현금 기준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 재무상태표에 요때 예금 빼고는 오는 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현금 기준으로 했다면 회계처리 요걸 안 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 없었을 거예요. 그럼 현금주의였다면 요렇게 표기되고 요건 아예 없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올해 내가 뭘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성과를 내는지 알 수도 없고 미래에 받을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면 올해 내가 돈을 넣어놔서 이만큼 번 것도 알 수 있고요. 미래에 45,000원만큼 받을 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연도 돼서 보면 현금주의였다면 현금에 요거 들어오는 건 똑같아. 하지만 뭐가 바뀌어요? 이자 수익이 15,000원이 아니라 6만원 될 거라고요. 잘못했죠. 올해 돈 참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 9개월 참은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간다고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현금 기준을 쓰게 되면 발생주의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랑 다르게 성과평가도 잘 안 되고 미리 기업의 현금 예측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 기준 중에서 첫 번째 미수 수익까지 봤고요. 단순히 회계 처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 해주셔야 돼. 저처럼 한번 BS, IS를 미리미리 좀 그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늘어요. 다만 거기 113페이지 해답 보시면 회계 처리가 현금 정기 책 한번 볼까요? 자, 책 한번 볼게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페이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여기 보시면 4월 1일 날 회계처리 이렇게 했죠. 그쵸? 하나로 끊어, 아이고.
하나로 끊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끊었어요? 두 개로 끊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계처리 모양 윤돈이가 얘기한 거랑 왜 다르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돈 다 합쳐서 이걸 하나로 끄는 거고, 저는 원금 받은 거 따르게, 이자 바르게 따르게 한 거니까 뭐 전혀 차이 나는 거 없어요. 좋아요. 여기까지